예, 영화제는 영화와 관객과 산업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화 창작자를 발굴하죠. 주류 영화에 도전하는 대담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소개하고 또 생태계의 신진 인력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감독, 배우, 스태프가 영화제를 통해서 등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매년 제작되는 수많은 영화들 중에 어떤 영화가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객에게는 다양하고 새로운 영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영화 산업의 위기 속에 극장의 관객이 없어서 굉장히 저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영화제의 관객은 점점 늘어납니다. 한국 영화 시장이 독과점입니다. 다양성을 잃었습니다. 다양성을 잃고 독과점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관객들은 영화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또 참가할 것입니다. 산업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화제가 인더스트리 마켓 같은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영화를 상영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마케팅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선댄스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영화제 상영은 영화 마케팅 전략의 최우선 요소다. 왜냐하면 처음 관객을 만나는 곳이고 또 언론의 취재가 뒤따르고 배급자를 만날 수 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독립예술영화와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영화 다양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그 상영 시장의 독과점을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독립영화라는 워딩을 주로 사용하고 실제 독립영화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이 3개국만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나라도 멀티플렉스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차이점은 미국이나 일본은 멀티플렉스 자체의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다양성을 이미 확보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지원 부분에서 한국은 두 나라에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나라는 한국의 공적 지원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이 독립영화에 있어서 더 앞서고 지금도 더 좋은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은 자생적인 배급 구조 내에서 독립영화가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멀티플렉스의 그런 파죽 지세 속에서도 두 나라는 전체 스크린의 10%가 단관극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일본은 미니시어터라고 표현하는데 해당되는 극장이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통해서 미국은 로드쇼 방식의 개봉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독립예술 영화가 배급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어떠할까요? 한국은 이제 독립예술영화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 70개 스크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자체적인 그런 배급 시스템으로 독립예술 영화가 다양성을 절대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매년 제작되고 있습니다. 1,500편 가량의 독립영화가 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1,704편을 공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나마 앞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 공식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개봉 가능한 영화는 100편에서 150편 정도입니다. 영화는 1,700편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영화들은 어디에서 상영이 돼야 될까요? 바로 이 작품들을 상영하는 플랫폼이 바로 영화제입니다. 당신의 영화를 어떤 공간에서 상영하였나요? 2018년 독립영화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창작자들 83%는 영화제에서 내 작품을 소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다시 설문을 진행해도 별반 다르지 않고 이 수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영화제는 영화 상영과 배급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 영화 문화와 영화 산업 면에서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화 문화적으로 영화제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그 결과들, 그런 성취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영화 산업 면에서는 미약하지만 독립영화가 계속 산업에 투입되면서 그 상업영화가 가지고 있는 잃고 있는 다양성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와 다양성 차원에서 영화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정책당국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인 사례는 이후 영화제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PPT 화면 보시면 영화제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방점을 딱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제가 필요한 이유와 영화 산업 안에서 영화제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서울독립영화제 김동연 집행위원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그 규모와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제를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자신의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 영화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먼저 객석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무주상권 영화제를 통해 살펴보는 영화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무주상권 영화제 부집행위원장 맡고 계시는 조지은 프로그래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지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 보고 이 자리 영화제 이제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영화제 일을 시작해서 한 12년 정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을 하다가 무주상권 영화제 2013년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한 12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렇게 많은 영화인들이 영화제를 주제로 모였던 건 공교롭게 여기 김홍준 위원장님 계신데요. 2004년도에 김홍준 위원장님이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 하시다가 해촉되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든 영화인들이 모여서 부당함을 알리고 했던 기억이 제 기억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때 이제 모두 모여서 영화제 여기 이미 앞에서 발제한 국제제작가연맹에서 말하는 국제영화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영화제 정책과 영화제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한참 논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역시 작년에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지시로 이 영화제의 예산이 반토막 났고 지원 영화의 예산이 100% 삭감되는 일이 있었고 사실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력감 같은 거였습니다. 한 20년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29회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있는 영화제들은 굉장히 많은 한 50에서 60억 되는 예산들을 그렇게 오래 받아왔는데 그 예산이 반토막 났는데 그 예산이 왜 집행되어야 됐는지를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논리들이 생각보다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허무하게 없어지는 예산을 보면서 많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영화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주상권 영화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큰 영화제도 해보고 작은 영화제
사실은 무주 같은 도시는 진짜 작은 영화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작은 영화제를 하면서 느꼈던 영화제의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주상벌영화제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2회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한 6월 초에 5일 정도 개최를 하고 있고 처음에 한 50편 정도 틀다가 2019년 무렵부터 100편에서 90편 정도의 영화들을 매년 상영하고 있습니다. 장난편 포함한 숫자고요. 그리고 실내 상영관 4개, 야외 상영관 한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5개의 프로그램인데 한국 장편 경쟁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넥스트 액터나 동시대 시네아스트, 키즈 스테이지, 토킹 시네마 같은 프로그램들을 좀 외부에 알려나가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작년에 3만 명 정도 온 걸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3만 5천 명 정도 온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가 인기가 좀 있어서 영화제 일주일 전에 사전 예매율이 87%가 넘어가고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표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유료 관객은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국내 국제영화제를 합쳐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무주에 와주고 계시고 무주상벌영화제가 20, 30대 젊은 관객들을 이제 무주로 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그 지역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은 한 몇 억 정도 만드셔가지고 무주처럼 영화제를 해달라는 요청들을 여기저기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주상벌영화제 프로그램은 80%가 이미 개봉한 영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극장에서 개봉한 최신 영화들이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는 한국에서 국내 영화제에서만 공개되었던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이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고전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 고전 영화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2013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화제를 시작했을 때 한 5년 이상을 영화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매일매일 영화제 기간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극장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한 2회가 지나면서부터 관객분들이 극장마다 앉아 계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미 개봉한 영화들 중심의 프로그램에 왜 관객들이 자꾸 오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관객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미 개봉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예매까지 하고 그 치열한 예매 경쟁을 뚫고 극장을 가득 채워주시는 관객들을 보면서 사실은 한국 영화 전체 산업에서의 영화제 기능 같은 걸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은 사실은 앞에서도 해주셨지만 작은 영화, 그러니까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0년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생겨나고 특히 무주상벌영화제가 생겨난 2013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영화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특화된 공간, 특화된 주제를 가진 영화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영화제들이 다양한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각자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객들을 확보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변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영화들을 보려는 이렇게 서울에 집중된 문화예술, 특히 영화와 관련된 독립영화 예술과 예술영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 독립영화관들이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제를 통해서 이런 영화를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영화제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제 특징은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제가 일을 할 때 이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 영화제 기간에 와서 한두 편 정도의 영화를 보는 관객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큰 영화제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저 무주상벌영화제는 3편에서 4편 정도 보는 관객들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려는 이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무주에서 풀려는 분들이 있구나. 사실은 무주는 시작할 때 극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금의 구조 내에서 조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무주상권영화제는 한국 경쟁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독립영화의 순환 구조를 보면 부산이나 전주, 부천같이 큰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하고 나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연말에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정도 상영을 할 기회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쟁 부분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영화제에 트는데, 무주상권 영화제에 와서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저희가 출품을 받아보면 부산과 부천에서 주요 상영작들이 저희 쪽으로 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소속제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창작자에게도 이런 좀 영화제의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영화 산업 그리고 한국 영화 문화 속에서 영화제가 갖고 있는 기능들은 단순히 그냥 영화를 몇 편 트는 것 말고도 이런 작은 독립예술 영화들을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또 작은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들, 창작자들에게 영화를 틀 수 있는, 자기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12년 일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무주는 굉장히 좀 인구가 23,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23,000명이면 서울의 한 동만큼의 인구도 안 될 텐데요. 근데 면적이 서울시만 합니다. 산악 지역의 한 70%고요. 그리고 인구의 60%가 노령 인구입니다. 무주 같은 곳에서의 청년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50세만 안 되면 전부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는 애초에 영화제를 만들 때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몇 억씩 들여서 영화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영화제를 이왕 하는 거라면 20, 30대 젊은 관객들이 이 무주까지 와서 뭔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타겟팅을 해서 영화제를 쭉 치러왔고요. 2024년 현재, 올해 현재 20, 30대 관객 비율이 81% 정도 되고, 무주 이외의 지역에서 오시는 관객 비율이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객분들이 오셔서 되게 재밌게, 근데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와서 영화제를 즐겨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무주 같은 공간, 무주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구 생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가지고 요즘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라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발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화제 기간에 한 3만 5천 명이 와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좋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무주 같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좀처럼 영화를 안 보십니다. 사실은 볼 의욕이 별로 없으세요. 상업영화 정도를 보시는데, 근데 이제 무주 상권영화제가 잘 되면서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막 무주에 와가지고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사람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영화제에 오시는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무주 국민의 참여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도 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이렇게 놀러 나오시고 뭐 이런 효과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애초에 무주군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무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세요라는 목표를 사람들을 많이 모아내므로써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제라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작은 영화를 틀지만 주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어떤 영화를 트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젊은 청년, 그리고 어린이, 학생, 청소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모아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이 영화제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 효과는 이게 보통 영화제 경제적 효과는 관객 수에다가 지수를 곱하면 나오거든요. 생산 유발효과.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뭐 한 179억이 나오지만 뭐 보수적으로 잡아가 1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8년 정도 영화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떨어졌습니다. 국내 영화제 지원 사업 할 때마다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았었는데 4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1억 1천만 원까지 예산을 받았는데
완전히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아래에 있는 지금 현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큰 국제영화제들도 모두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자체 지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동결되거나 축소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이미 축소 통보를 받은 데들이 한두 군데씩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물가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같은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국고 지원은 50% 줄어서 저희처럼 받던 걸 못 받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역 영화 예산은 100%가 줄어서 아예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상벌 영화, 다른 영화제들도 다 내년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객을 어떻게 하면 적게 오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많이 오면 다 돈으로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객을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될까까지를 고민하고 있고, 정 안 되면 날짜를 줄인다거나 이런 고민들을 막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 예산에 맞춰서 영화제를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은 영화제를 해보면서 느꼈던 국고 지원은 단순히 그냥 저희가 1억 뭐 4천만 원 이거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예산을 낼 때 올해 성과들을 내게 되는데 그 첫 줄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게 1번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주 같은 기초단체에서 어필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걸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 자체가 국가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게 아니지만 저희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돈을 늘려주세요. 혹은 더 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자꾸 늘려갈 수 있고, 이것들이 기초단체나 지자체에서 돈을 받는 영화제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자체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는 이 국고 때문에 영화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주상벌 영화제도 코로나가 심하니까 영화제 하지 마라. 계속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진위에서 지침을 하나 내려줬습니다. 영화제를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하면 국고로 받은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영화제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고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화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이 국고 반납하면 내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영화제들 다 똑같이 하니까요. 이런 논리로 영화제 취소를 간신히 막아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에서 주는 지원금은 지금 단순히 그냥 돈 몇 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돈으로 지역에서 많은 영화제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문화예술이나 전반적으로 행사를 만들 때 1대1 매칭으로 만듭니다. 국고 1, 지방정부 1.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데도 지금 예산이 크게 빵꾸가 나서 그 매칭 예산들을 다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사가 난 걸 제가 엊그제 봤는데요. 그래서 이 1대1 매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이 빠지면 지방정부도 돈을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 지금 예산이 정해지고 있지만 내년 예산, 그리고 내후년 예산에서 지방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사인을 중앙정부가 실제로 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무주 같은 데서 영화제는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서 작은 영화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하실 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무주 상권영화제 이렇게 가보신 분, 꽤 많은 분들이 무주 상권영화제 가보셨군요. 네, 저희가 어떤 영화제를 하시는 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토론을 진행할까 하다가
이제 첫 번째로 무주 혹은 정동진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발표하신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주군의 그 인구가 23,000명인데 영화제에 오는 관객의 인구가 3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 숫자보다 더 많은 관객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 지역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런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말씀 들은 것처럼 올해는 영진이 지원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그 삭감이 아니라 아예 영원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열심히 하셔서 35,000명 관객이 늘었다,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늘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지원 안 해도 잘하네 라고 생각할까봐 저희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더 문제가 아니라 내년, 후년,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올해는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이지, 그 지원을 안 해줬더니 그 더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지원해주지 말자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주 산골 영화제 같은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 영화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지역이지만 대도시, 대구광역시에서 영화제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영화제에 대해서 대구에서 오신 이승우 사무국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우입니다. 대구에서 왔고요. 대구에서 독립영화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대구 단편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구 단편영화제의 사례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지역 독립영화제의 이야기를 좀 뭉뚱그려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 독립영화제는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체험형 영화 축제인 뭐 우주상도과는 또 그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역의 독립영화제는 대체적으로 지역의 영화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독립영화 협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사이에 주로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보통 이런 영화제들이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보통 많아봐야 2억 넘고요. 보통은 한 1억 정도 남짓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경우에는 연간 보통 한 30편 정도에서 많으면 70편, 80편 정도의 새로운 창작물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역의 독립영화제, 광주, 전북, 대구, 부산 이런 지역의 독립영화제들은 시작된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역사가 한 20년 이상씩 보통 오랫동안 지역을 이제 지켜오고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1억 남짓한 영화제가 이제 뭐가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감히 말씀드리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던 이 의의가 예술 독립영화에 대한 소외 현상, 그리고 너무 과중하게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는 영화 시장의 경향성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만들어졌던 게 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둘 다 더 심해졌어요. 영화의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는 훨씬 더 심해졌고요. 지역의 독립예술영화 소외 현상은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1억 남짓도 안 되는 이 작은 영화들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1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단편이 1,300편 가량 된다고 하고요. 단편의 경우는 150편입니다. 이 영화제가 1년에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 중에서 훌륭한 영화, 우수한 영화, 그리고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들을 선별해내고 소개해줄 수 있는 역할을 대규모 영화제들 그리고 몇몇 중소규모 영화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주로 감당하는 것들은 주로 지역에 있는 작은 독립영화제, 그러니까 대구 단편영화제, 전북 독립영화제, 인천 독립영화제, 부산 독립영화제 같은 이런 영화제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뭐 요즘에 1000만 넘은 파묘 뭐 장재영 감독님 말씀하셔서 뭐 K 뭐그 오컬트 뭐 얘기하고 하잖아요. 저는 보통 그런 어떤 드러나는 결과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장재원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장재원 감독의 시작은 뭐 저희 개인 단편 영화제라든가 아니면 미장센 단편 영화제 정도 처음 발굴됐고요. 사석에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정말 어려울 때 야 요긴하게 잘 썼다. 그때 그 상금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신인 영화 감독들 지금 현재 뭐 엄태영 감독님이든 어떤 감독님들 충분해서 충분히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영화의 지금 주역들도 대부분의 시작들은 이런 지역 독립 영화제들을 통해서 알려지시고 선별되시고 소개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북 독립의 딸 뭐 있잖아요. 정동진의 아들, 대구 남편의 딸 다들 다 있으실 거예요. 또 하나 저희 지역 독립 영화제가 중요한 이유는 독립 영화, 예술 영화, 단편 영화를 그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실감하지 못하실 텐데요. 이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자 창구입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앞쪽에 나오는 표 3을 보시면요. 파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대구에는 전용관이 3개, 그리고 영화제가 3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좀 낮죠? 전남을 한번 보실까요? 전남에는 전용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독립영화, 예술영화, 단편영화를 접할 수 있는 창구인 영화제는 단 2곳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왔잖아요. 아니 우리 대구에 영화제가 3개나 있고 전용관이 3개나 있다고? 그래서 뒤쪽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영진에서 발표한 이제 한국 그 영화산업 결과 현황표도 좀 잘못 찍게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청소년 영화로 전용관을 독립됐던 2군데 빼면 5호극장 1군데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는요. 아시겠지만 대구는 55개 그 객석 있는 5호극장이 전용관 유일한 전용관입니다. 그리고 영화제는요. 5호극장 관객 프로그램 영화제 뭐 이런 극장에서 하는 상영회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구 250만의 도시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 단편영화를 접할 수 있는 창구는 전용관 한 곳과 55석짜리 그리고 대구 단편영화제 하나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만 그러냐? 광주도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남은요? 전남은 전용관도 하나도 없고요. 남도 영화제 올해는 개최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목포도 1호선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지역 독립영화제들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민들에게 예술영화, 독립영화, 단편영화를 선보일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2023년 2023년까지 영진이 영화제 지원 사업은 그래도 꽤 균형 잡힌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을 해왔고 중소규모 영화제, 소규모 영화제, 국제 영화제 규모에 따라서 각각의 그 기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개 지원하던 영화제 지원에서 10개로 줄어든 이상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제들은 중소규모 영화제들과 이런 저희 같은 지역 독립 영화제, 소규모 영화제가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요. 제가 그 지역 독립영화제들 담당자분들한테 전화해서 좀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저희 전화 통화는 항상 비슷하거든요.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다 똑같은데요. 다 그 얘기합니다. 대구 단편영화제뿐만 아니라 전북 독립영화제, 독도 1호선, 원주옥산 등등에다가 다 전화를 통화를 돌려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상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상영 규모와 같은 영화제 규모를 축소시키지는 않았어요. 일부 줄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영화제가 한번 축소되거나 중단됐으면 다시 그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시키기가 극히 어렵다는 걸 이미 선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공기 꽉 끼고 버틴 겁니다. 특히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편 상영하던 데에서 오히려 24편으로 늘렸어요. 원주옥상 영화제. 근데 이게 정말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줄어든 예산에서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깎아야 될 1순위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표에 보시면 대부분의 키 스태프들, 주요 스태프들 다 무보수로 일하고 뭐 자원봉사하고 무료봉사하고 키 스태프들 줄이고 이렇게 1년, 2년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게스트들한테 제공해주는 편의를 줄인다거나 홍보비를 깎는다거나. 근데 영화제에서 홍보비 줄이고 운영비 줄이고 더 중요한 거 인건비 안 주고 계속 버티다 보면 이 구조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영화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치느냐 안 지치느냐에 따라서 영화제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징징거리는데 아닙니다. 징징거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좀더 괜찮습니다. 저는 명랑하고요. 긍정적입니다. 그럼 좀 더 스피디하게 좀 징징거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가장 화났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렇게 영화제의 지원 정책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나왔던 설명은 그겁니다. 정부 기재부의 예산 배정의 원칙이 지역 예산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맹점이 있냐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영비법에 나오는 각 항들마다 지역 영화 문화, 지역의 영화를 육성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당연한 책임 주체는 정부죠. 거기서 지역자치단체도 좀 추가되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좀 지역 예산에 대한 몰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북구의 국힘 김승수 의원조차도 아유 지방 예산 진짜 꾸리기 힘든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역 예산은 조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 보조금이 배정이 되겠지만 그 조례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너무 험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방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영진이 예산입니다. 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1년, 2년 받고 운영을 하다가 아니면 영진이 제외한 다른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1년, 2년 운영을 하다가 그걸 지역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지방비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잘 운영하게 되면 특별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조례도 없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신규 영화제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역의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재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넘어가는 예산들 많으니까 거기서 좀 배정을 해봐봐 하는데요. 입장 넘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문화재단은 영화 장르를 지원 장르에 포함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영상위원회 많잖아. 지역 영상위원회를 좀 찾아봐서 좀 얘기해보면 어때? 지역 영상의 지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제작 지원, 작품 지원, 영화제 같은 단체 지원이라든가 행사 지원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억 미만의 영화제 인력을 갈아놓고 자원 활동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신규 인력을 양성해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진이가 갖고 있는 아니면 영화 발전 기금이 갖고 있는 고유 목적 총족, 이를테면 지역 영화 발전, 이걸 가장 저렴한 예산 투입으로 수행해왔던 지역 독립 영화제를 좀 뭐랄까요? 아예 고생했다 이렇게는 못해줄 망정. 지역 예산은 지역에 나가요. 근데 이거는 논리도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리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보호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지역 독립영화제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많이들 와주셨는데요. 계속 지켜나가실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지켜나가실 텐데 저희가 자존심 상하지 않을 정도의 좀 책임감 있고 적어도 저희가 이해할 만한 논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대구 단편영화제 사무국장이신 이승우 국장님께서 대구 단편영화제를 비롯해서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독립영화제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갖고 계신 이 자료지 16쪽에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 올해 이 대구 단편, 전북 독립 이런 그 지역에서 열리는 이 독립영화제들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영진이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영 편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늘어난 곳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게 이게 지원금이 줄어서 이게 영화제 규모를 확 줄이게 되면 내년에 지원할 때 그러니까 올해를 해서 올해 것을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 지원금을 혹시라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줄이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줄여서 행사 규모를 유지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그 작은 규모의 영화제들 이야기 좀 들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좀 큰 규모의 영화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례를 통해서 영화제의 역할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주국제영화제 김성준 실장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에 이야기를 듣다가 저희가 얘기하려다 보니 뭔가 너무 배부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 그럼에도 엄연히 저는 비슷하면서도 국제 영화제, 국내 영화제들의 성격과 역할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은 영화제라는 이 축제, 흔히 말하는 축제가 어떤 산업과 연관돼서 진행되는 일종의 박람회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하나의 영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주국제영화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년 4월 말, 5월 초에 시작해서 10일간 영화제가 개최되고요. 10일간 개최되고 영화극장은 한 6개 극장에 22개관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는 한 220편에서 50편 정도 사이의 영화를 매년 틀고 있고, 올해 지원은 작년보다 좀 줄어서 한 15%,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래도 삭감폭이 좀 덜했는데 15%에서 16% 정도 삭감돼서 6억 8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모토가 이제 대한 독립예술의 중심영화제라는 모토로 2000년에 생겼고요. 뭐 다른 영화제들과 조금 더 차별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은 뭔가 좀 상업이나 대중영화보다는 동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과 독립예술 실험영화의 최전선에 높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함께 진행했던 것들이 미래 영화 기억이 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실험과 독립 정신을 지지하고, 또 한 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전 세계 영화 작가들이 만나고 연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좀 가져보자라는 것들로 영화제를 계속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제, 국내 다른 시대와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들은 매년 과거에는 단편 영화 제작 지원부터 시작해서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부터 1회부터 시작할 때 단편 영화를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가다가 2013년, 14년에 넘어가면서 단편 영화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작들의 경험들을 많이 가져갔으니 좀 영화가 만들어지고 극장 개봉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단편 영화를 좀 제작해보자라고 해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는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영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해외 예술 영화들을 매년 한 편 정도를 수입해서 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판권 배급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전주 지역의 유일한 독립 영화관인 예술 영화관인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과 후반 제작을 지원하는 전주 영화 제작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주 영화제는 영화제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산업적인 것들에서 조금 더 역할들을 좀 해보자라는 것들을 가지고 영화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제의 이제 가장 큰 그 역할과 기능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네트워크의 장이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영화가 어떤 축제로서 일회성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관객과 영화가 만나고 관객과 영화인이 만나는 것과 함께 또 영화인과 영화인, 또 국내 영화인과 해외 영화인이 만나면서 서로 교류하고 이 안에서 또 영화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제 내에서 뭔가 사람끼리 만나서 시작되거나 영화제 제작 지원 같은 것들로 영화가 기획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결국은 영화라는 것들은 다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객이 만나야 그 영화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극장에 개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비되는 영화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영화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영화제들을 찾고 영화제에 계속 출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영화제라는 것들은 이 영화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 영화 산업의 한 장이라고, 한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영화제 약간 차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성격들이 비슷해 보이는 데 있고 다른 면도 있지만, 전주영화제는 지금까지 그래도 주류 영화나 상업적인 성공이 보장된 영화가 아닌 동시대 영화 예술에 대한 저 흐름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립 실험 영화들의 최전선에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하는 것들이 주 성격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전주국제영화제 영화들이 너무 어렵다, 따분하다, 지루하다라고 하지만 결국 영화라는 문화예술이라는 건 다양성이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이 모여서 새로운 힘을 발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재능 있고 혁신적인 감독들, 또 예술적, 기술적, 매체적 진화를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주 영화제는 이제 예술을 통한 수입 추구도 중요하지만 영화 산업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취향의 다양성이나 새로운 영화 체험의 가치를 좀 전면에 내세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모든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영화제 안에서 새로운 감독들이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성과를 얻어가면서 거장으로 발돋움하고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지금 뭐 나열되어 있지만 과거에 신인 감독님이나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전주영화제를 통해서 또 다른 영화제를 통해서 결국은 뭐 앞서 말하는 뭐 봉준호 감독님, 유서호 감독님, 윤순래 감독님 등 뭐 강대영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독님들이 과거의 영화를 제작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도제의 시스템으로 시작하다 보니 어떤 감독님 밑에서 뭐 유명한 감독님 나오는 시스템이 됐다면 지금의 영화는 사실 그런 도제 시스템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감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발굴되고 보여져야 되는 기능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영화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영화제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회 시작 때부터 제작 지원들을 계속했을 때 조금 지금 그 당시도 이제 뭐 유명세를 얻거나 거장 그 가능성 인정받았지만 그래도 신인으로 시작했던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주목받은 감독님들 지금은 거장이 된 감독님들과 함께 영화 제작을 계속하면서 영화제 자체에서 어떤 산업적으로 영화 미학을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제라는 것들이 이제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전주영화제를 예로 들면 전주국제영화제 2000년에 출범했을 때는 사실은 뭐 전주는 흔히 전통의 도시 이렇게 많이 하고 뭔가 한옥과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2000년에 전주영화제가 디지털이라는 가치를 내서 처음 출발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성과를 얻고 의미를 얻어가면서 사실 전주 내 영화 산업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영화제 성과가 이어나서 전주영상위원회나 전주문화산업진흥원, 전주영화제작소 등의 그런 영화 산업에 대한 특화도시로서 전주시가 자림하기에는 시작이 영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겠지만 뭐 전주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영화제들이 어떤 일회성 소비로 버려지는 예산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2019년에 국제영화 영진에서 발간하는 국제영화제 평가 보고서에 보면 영화제 기간에 영화 방문객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영화를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지출액이 한 65억 정도 지출하고 이것들을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생산 유발액이 뭐 204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액이 96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지역에 소비되고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 산업, 뭐 여러의 산업들에서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하지만 결국은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는 영화제들 이거는 한국의 독립예술영화들의 볼 수 있는 창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영화제들이 관객들이 찾는 부분이 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코로나 이후로도 영화제들은 매년 관객수가 성장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전주국제영화제도
올해도 조금씩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주영화제가 대작 지원하고 있는 영화들이 뭐 3대 영화제라고 말하는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분 중에 하나의 인카운터스 부분에 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작년에도 특별상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영화제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상영되고 이렇게 하는 이벤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제 영화제들 올해 개인적인 성과라고 하면 작년에 영화제가 위기라는 영화제뿐만 아니라 영화가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고민했을 때 결국은 영화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뭔가 발전적으로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작년에 여러 가지 위기다라는 것들을 했을 때 사실은 뭐 성명서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끼리 만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위기에서 각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뭐 교류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부족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영화제에서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끼리 모으고 그걸 만나서 얘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그래도 국제영화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나 지역 영화인들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또 그런 자리들이 시작으로 해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나와서 인사말 해주셨던 뭐 영화인 연대 그런 사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화제를 통해서 시작했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화제라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결국은 이런 네트워킹들이 아닐까? 또 이런 여기 안에서 산업이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그런 생태계가 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절대적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제라는 것은 흔히 굉장히 많은 예산, 국제영화제를 말할 때 많은 예산, 전주영화제만 해도 한 50에서 60억 정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 100억이 넘는 예산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낭비되는 예산으로만 생각하고 계신데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역할들과 기능들을 하고 있고 그런 기능들이 의미를 부여하려면 결국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뭔가 다른 상업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영화제 정체성이 좀 깨질 수 있거나 지자체의 여러 가지의 필요성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들이 저는 결국은 영진이 예산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국제영화제라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국제영화제 아까 우주산골 영화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영화제라는 것들을 영진이에서 뭐 7개, 6개, 뭐 8개를 뭐 지정하면서 지원하면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의미를 소개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는 아까 2023년 영진이 지원과 올해 지원들이 가장 크게 달라졌던 거는 2023년까지는 카테고리로 국제영화제,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국내영화제 이 3개 부문으로 지원했던 것들을 올해 이제 국내 국제 하나로 통합되면서 영화제를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변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는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뭐 예산이 부족해서 뭔가 줄었을 때 그에 맞춰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줄어드는 거에 왜 줄어들었고 어떻게 줄어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지원받는 영화제들에게 좀 이해와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은 줄었으니 이거에 맞춰서 그냥 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떤 왜인지가 모르고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산업에 지원하는 의미와 역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없는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2023년에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에 보면 다른 이제 국내 중소규모 이런 거할 때 차이점은 작년까지는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화의 영화 비율 중에 해외 영화를 50% 이상 상영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었어요. 50% 이상을 상영해야 국제 영화제로 인정이 되고 그에 맞게끔 어떤 영화의 성격을 이런 것에서 지원을 했다면 사실 올해는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국내 국제 합쳐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원 대상에 뭔가 문턱이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지원될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기점으로 지원되는지를 사실 좀 알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네.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아까 말씀드렸던 다행히 전주국제영화제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15%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영화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들,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국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이 예상되고 미리 매칭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준비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사실은 올해 영진위에서 예산이 이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거 자체가 다 영화제에서 마이너스로 다른 부분을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요즘 이제 극장 한국 영화는 현장 자본 논리에서 점점 획일화가 되고 있어서 한국 영화가 위기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실은 가능성과 재능 있는 한 제작자가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했던 것들이 국제영화제를 포함해서 영화제들이 그런 부분을 해냈고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전주국제영화를 방문했던 바르덴 형제가 국내 감독들에게 조언을 했던 부분들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들이 영화제들이 사라지면 한국에는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 발표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속도를 조금 내주셨으면